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선천적인 면역이 1차 방어작용이 있어요. 자, 1차 방어작용이 뚫리면 2차 방어작용으로 가는 거예요. 1차 방어작용에서 선천적 면역이고요. 이건 획기적입니다. 광범위한 병원체에 대해서 신속하게 반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외부 방어가 있고요. 내부 방어가 있습니다. 외부 방어는요, 피부나 점막이나 분비물을 통해서 코 점막, 눈물, 약산성을 피부 땀, 외부 방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균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내부 방어에서 식세포, 대식세포의 식균 작용을 통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우리 속에 있는 병원균을 잡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염증이 있죠. 아까 방치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염증이 들어왔는데 더 이상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럼 2차 방어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해줘야 돼요. 후천적 면역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특이적 면역입니다. 자, 특정 병원체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느린 반응이에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포성 면역이 있고요. 체액성 면역이 있습니다. 세포성 면역이 나쁜 세포를 바로 가서 그 세포만 죽여내는 그런 세포성 면역이 있습니다. 체액성 면역 항체를 만들어서 체액으로 그것을 뿌려서 이동해서 염증 반응을 통해서 이겨내는 반응이 있는 거고요. 1차, 2차 이해되세요? 자, 우리 몸에 들어오는 그 순서죠. 1차 방어에서 외부 방어가 깨지면 내부로 들어오는 거고요. 1차 방어, 내부 방어가 깨지면 그 다음에 2차 방어로 해서 그 특이적인 항체를 만들어서 이제 싸우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면역이 뭐라고 했어요? 군인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전체 군인이었다고 생각하면 그런데 그중에 특전사 역할을 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항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특정 역할을 하는 특전사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1차 방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1차. 자, 외부 방어는요, 피부나 점막이나 분비에, 장내 미생물, 우리 있죠. 이걸 통해서 외부 방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외부 방어에서 뚫리면 내부 방어에서 골수기에서 나왔던 백혈구 속에 대식세포가 있어요. 그 대식세포가 영향을 하는데 우리가 과식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대식세포가 가서 면역을 해줘야 되는데 소화하느냐고 이걸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인 사람들이 면역이 약하다는 이유가 대식세포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라고 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 염증 반응을 합니다. 외부에서 어떤 침 같은 게 딱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침 속에 같이 있는 세균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자, 이것들이 뭔가 침입했으면 우리는 인체에서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백혈구는 운동성이 굉장히 좋아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대식세포가 이 세포들을 꿀꺽꿀꺽 삼키면서 역할을 합니다. 이거 식균 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과정에서 혈류가 증가되면서 체액이 이쪽으로 몰리면서 이쪽에 부종이 일어나죠. 염증 반응이에요. 그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나쁜 병원균을 잡아먹고 나서 고름을 내보내죠. 그거는 염증 반응의 일행이에요. 자, 그래서 고름이 나온 건 나쁜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 병원균의 시체가 나온다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잡기 위해서 백혈구가 몰려들었어요. 자, 몰려들 때는 혈류가 모여지면서 혈류가 증가되고요. 뜨끈뜨끈하게 열이 납니다. 이쪽에 붓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낫기 시작하면서 코가 나옵니다. 맑은 콧물이 나오다가 누런 코가 나오는 거죠. 신기한 건 비타민을 통해서 아이들을 케어하면요. 누런 코가 나오면서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이 누런 코가 나오면 엄마들 막 걱정되잖아요. 그럼 다시 병원으로 달려가서 약을 먹여서 코를 말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몸에서 이 염증 반응을 못 일어나게 억제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염이 다 죽었어야 했는데 죽지 않고 내 몸에 다시 남아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아프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름을 통해서 그 코를 다 내보내면 코가 깨끗해지는데 계속 맑은 콧물을 흘리고 불편하니까 이 속에서 가래 억제제라든지 막 이런 불편하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거지만 사실은 다 쏟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 우리가 아세로라를 하루 저녁 정말 실컷 먹고 나면 정말 다 쏟아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은 말짱하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면역 역할을 비타민C가 도와줍니다. 자, 그래서 이 면역 활동을 잘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자꾸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면 어렵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1차 방어에서 이게 무너졌습니다. 염이 많아져서 더 이상 대식세포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차 방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후천적 방어고요. 특이적 면역으로서 림프가 관여를 하는데 2차 방어 세포성 면역이 있고 체액성 면역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세포성은요, 감염된 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거예요. 자, 아니면 체액성 면역, 체액에 항체를 뿌려줘서 그것이 가서 염증들을 이제 둘러싸면서 이겨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후천적 면역의 특징은요, 자기 물질과 비자기 물질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특이성이 있습니다. 다양한 질병의 원인 물질에 대해서 사람은 약 1000만 개 정도 이 항체에 이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정보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병원균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항체를 형성하는 시간이 보통 7일 정도 걸린답니다. 그때까지는 아파야 되는 거죠. 항원이라는 것은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원인 물질, 병원체를 항원이라고 얘기하고요. 항체라고 얘기하는 건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얘기하죠. 아까 자, 면역 단백질이고요. 이게 특정 항원에 특이하게 생겨서 대항합니다. 항체는요, 주로 Y자형이래요, 이렇게, 항체가.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이 끝에가 모양이 다릅니다. 이 모양에 따라서 세모난 게 있고 둥근 게 있고 특정한 모양이 있을 때 이런 모양대에 따라서 이게 결합을 합니다. 특이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물쇠와 열쇠가 딱 만나는 것처럼 항원에 항체가 딱 맞아 떨어지면서 항원에다가 없애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특이적이라는 거죠. 자, Y자는 이 변하지 않는 모양이 있고요. 이 끝에 이 모양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특이한 부분이 딱 결합됐을 때 그 항체가 그 세포 병원균을 잡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볼게요. 자, 1차 방어에서요. 일단은 대식세포가요, 뭔가가 이상물질이 오잖아요. 병원물질이 오면요, 이거를 잡아먹습니다. 염증이 조금 있을 때는 이 대식세포가 할 수 있다겠어요. 그런데 이 대식세포는요, 이 항원을 잡아먹잖아요. 왜 사냥하고 나면 사람들이 집에 사슴뼈도 걸어놓고 소가죽도 걸어놓고 하잖아요. 자랑하는 거죠. 내가 잡아먹은 항원에 대한 것을 항원 제시를 합니다. 나 이런 항원을 잡아먹었잖아 하고 세포 바깥쪽에 이렇게 항원 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요, 돌아다니던 이 보조 T림프구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식세포를 만났어요. 자, 대식세포를 보니까 이런 걸 잡아먹었다고 다 걸어놨잖아요. 자, 이 보조 T림프구가 이 T림프 수용체에 딱 맞아서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이 대식세포가 이 미생물을 잡아 먹었어요. 자, 이 쪼가리를 여기다가 항원 제시를 통해서 걸어 놨습니다. 자, 보조 T세포가 피를 통해 돌아다니다가 이걸 딱 발견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거는 특전사가 가야 돼. 세포 독성 T림프가 가서 이거를 그 세포만 공격할 건지 이걸 결정한다는 거야. 이거는 B림프고 네가 체액성을 통해서 잡아먹어야 돼. 군대가 몰려와야 될 것 같아 라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몸에서 이런 면역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어려우시죠? 네, 하지만 우리가 맨날 면역 얘기하고 있잖아. 그쵸? 자, 면역의 단계가 있었습니다. 1차 면역이 있었고 2차 면역이 있었습니다. 1차 면역, 그래 피부는 약산성이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예, 눈에서는요, 정말 눈물이 적절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코의 점막은 건강하게 있어야 되는 거고요. 코털도 제대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건강하지 않아서 외부 면역의 방어가 깨지면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들이 방어벽을 해주는 거잖아요.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몸속에 돌아다니는 대식세포, 백혈구가 몰려와서 이 세포를 잡아먹습니다. 잡아먹는데 이제 나로서는 도저히 안 되겠어라고 할 때 특이적 면역으로 넘어가서 T림프가 와서 특전사가 가야 되겠다. 형제
형제세포라 해서 이제 군대가 와야 되겠다, 항체를 만들어서 해준다는 것을 한쪽에서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내가 예전에 이런 세포가 왔었어, 이런 것을 기억해야지 다시 또 어떤 항원이, 그 항원이 들어왔을 때 형제세포 내보내서 싸우게 하고 또 그걸 기억하게 만드는 걸 반복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몸이 면역을 이렇게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이 기억세포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감기 앓으면 처음에 항체를 만들 때까지 7일이 걸립니다. 이 시간이 걸리죠. 7일부터 28일까지 시간이 걸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기 앓으면 아파도 7일이고 약을 먹어도 그렇고 안 먹어도 그래서 얘기하는 이유가 항체를 만드는 시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옛날에 걸렸던 감기가 다시 와서 똑같은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 감기 걸려서 그러면 기억했던 게 바로 형제세포를 내보내서 싸우게 되죠. 자,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비항체가 들어와서 다시 항체를 만드는 시간이 또 7일이 걸립니다. 이 시간이 걸리죠. 2주, 3주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야 낫는 거예요. 맞죠? 네. 자, 이것이 면역의 전부입니다.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맨 앞에 목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분간 정리하고 끝낼게요. 1강부터 우리 몸의 구성물질 세포 나왔습니다. 그쵸? 네, 세포의 구성물질, 영양소가 나왔고요. 그래서 사람들 건강을 생각하면 그 세포의 구성물질을 주목하라겠어요. 몸의 구성물질, 가장 많은 게 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핵산, 마지막 탄수화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영양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좋은 영양소를 먹기 위해서 우리가 가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합성 비타민 먹으면 몸을 회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딱 각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화계, 이 영양소를 먹었을 때 몸으로 들어옵니다. 소화에는 소화관이 있었고 소화샘이 있었어요. 소화관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소화관이라고 얘기하고요. 소화샘은 음식물이 직접 닿지는 않지만 간과 쓸개와 이자, 우리 소화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대장을 통해 나가는 거였고요. 자, 순환계, 소장으로 흡수된 영양소가 간문맥을 통해서 어디로 이제 간으로 들어갔고, 그러면 심장을 들어가는 거죠. 심장을 통해서 혈액을 보고요, 혈관을 보고 이 펌프하는 심장이란 기관을 들여다봤습니다. 자, 그리고 호흡계, 심장에서 이 속에 산소를 얻으러 폐로 가죠. 폐에 가서 기체 교환을 통해서 다시 좌심방으로 들어와서 좌심실에서 온몸 세포로 품어준다고 했어요. 좌심실에 나가는 혈압 체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혈관이, 동맥은 튼튼하고요. 정맥은 판막이 있다. 역류할 수 없다. 근육을 통해서 밀어내준다라고 얘기했던 게 우리 순환계였고요. 배설계. 우리 피의 7,000리터의 4분의 1이 신장을 통해서 늘 걸러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신장은 미네랄과 굉장히 관련이 많은 거였었죠. 피가 네프론에 들어가서 사구체에서 보호원주머니에 배설이 되는데 좋은 물질은 다시 재흡수가 되고 나쁜 거는 배설이 된다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사구체는 탁한 피로써 이 사구체가 막힐 수 있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피를 깨끗하게 하면 신장병은 해결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염증을 치료해야 된다는 거죠. 비타민C를 과량으로 먹으면 또 이 속에 있는 염증이 치료되면서 이 사구체가 파괴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신경과 호르몬을 통해서 우리 몸을 전체를 지배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신경은 전기적 신호였고요. 호르몬은 화학적 신호였어요. 네, 화학적 신호는 항상성이 있다고 했어요. 항상성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피드백의 원리를 통해서 계속 유지하는 힘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생식에서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면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군인의 역할이었었고요. 면역도 체온하고 관련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면역을 위해서 우리 몸이 지켜야 된다라고 했고요.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이 한 바퀴 다 돌았죠. 구체적인 건
여러분들 스폰서와 함께 홈미팅에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